안녕하세요, 이브이스크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부동산 시장 어떻게 보세요? 지금 부동산 시장이요, 지금 거래량이 아주 그냥 완전히 없잖아요. 이제 금리도 인상이 되고 앞으로 남은 연말이, 그리고 연말에 1.3% 4% 이상 더 올릴 거라는, 이제 미국의, 그러니까 우리나라 금리 인상이 아니에요. 미국의 금리 인상이 그 정도 올린다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제 부동산이요, 개 박살이 날 겁니다. 보세요, 이제 개 박살 나기 시작해요. 이제 시작이에요. 제가 볼 때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에요. 이제 하락기가 시작이 될 겁니다. 그래서 되게 많은 어떤 부동산의 진풍경을 볼 수 있을 거예요. 부동산 뉴스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앞으로. 예전에 막 오른다는 뉴스만 나왔죠. 이제는 자고 나면 떨어질 거예요. 자고 나면 억씩 떨어지고, 자고 나면은 5천만 원 막 이렇게 떨어져도 안 팔리고, 최소한 막 갑자기 8억, 9억, 10억 이렇게 떨어지는 아파트를 나올 거예요. 보세요, 이자 못 견뎌요, 여러분들. 이자 못 견딘다니까요. 27억, 그 30억짜리 아파트예요, 잠시에. 뭐 그 산다 했다가 계약권 3억 포기한 거래 있었죠. 그게 왜 그러겠어요, 여러분. 앞으로 3억을 포기해도 내가 이득을 본다고 생각하니까 포기한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3억 그냥 포기했겠어요? 내 돈이에요. 내 돈 피같은 3억이에요. 그냥 그거 포기할 정도로 날린 거라니까. 이제 그게 어떤 현명한 판단이라는 거를 이제 알게 될 거예요. 이제 많은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알게 될 거예요. 그 시장으로 보일 거예요. 이번 달 9월달 아직 잘 모르죠. 내년 다음 달 되고 그 다다음 달 연말 되고 내년 상반기 돼보세요. 엄청나게 복소리 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아직 정신 못 차렸거든요. 아직 그 집주인들이, 팔려고 매물을 내놨던 집주인들이 그냥 눈치만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눈치만 보고 가격 담합하고 뭐 이래가지고, 그건 아직까지는 지키고 있어요. 근데 이제 금리 한두 번 더 오르면은 개 박살나는 거예요. 그때는 못 견뎌요. 그때는 이자 못 견딘다니까요. 주담대 금리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주담대 올 연말 10% 간다니까요. 10% 가면 얼마예요? 10%도 얼마예요? 내년 상반기에는 10% 넘어요. 근데 10% 가면 10%만 간다고 쳐도, 솔직히 얘기해서 뭐 진짜 10억짜리 5억 끼고 내 돈 5억으로 해가지고 사는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들. 그죠? 뭐 5억도 능력이라고 하는데, 그 능력이라고 뭐 쳐줄게요. 네, 그래서 5억 대출 받아가지고, 자, 능력 좋으신 분이니까 5억 대출 받아가지고 연 이자만 5천 내고 원리금 상환 2천만 원씩 해서 한 7천만 원, 능력 좋으시니까요. 뭐 연봉 한 2억 되실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정도 감당하시는데. 근데 차라리 연봉 2억 되면은 한 2년 정도 모아가지고, 2, 3년 모아가지고, 2년 정도? 2년 정도 모아가지고, 한 2, 3년 후에 사는 게 낫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죠?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5억 받아가지고, 그렇게. 7천씩, 그 돈이 얼마예요? 7천에서 25년 갚을 생각 해봐요. 예? 와, 5억 때문에. 5억 때문에 7천만원씩 25년? 얼마죠, 그거? 7, 24, 7, 5, 35. 17억 5천만 원이네요. 그쵸? 25년 뒤에 5억의 가치가 17억 5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라고 이제 은행에서 빚을 주는 거예요. 대출을 주는 거예요. 야, 자, 내가 5억을 당신한테 줄게요. 하지만 이 가치는 25년 뒤에는 17억 5천만 원이에요. 자, 17억 5천만 원 나한테 줘야 돼요 하고 5억짜리를 껴서 10억짜리 집을 샀어요. 그죠? 내 돈 5억 플러스 시켜가지고 17억 5천만 원짜리 가치 빚까지 떠안고, 그럼 얼마예요? 현재 가치 따졌을 때, 그 미래 갚아야 될 상환할 빚까지 합산하면 22억 5천만 원이잖아요. 그 22억 5천만 원짜리 집을 샀는데 세상에 그 집이 폭락을 거듭해서 2년 뒤에는, 2, 3년 뒤에는 세상이 그게 3억이 돼버렸어. 3억이.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쵸? 17억 5천만 원이 22억 5천만 원이었죠. 그러면은 한 20년 동안, 25년 동안 20억을 날린 거네. 25년 동안, 그죠? 인생이 완전히 적이 된 거네. 20억 동안, 20억 갚느라 25년을 날려야 됐잖아요. 그죠? 20억 갚으려고 맞잖아요. 20억의 가치, 그러니까 25년 뒤의 가치죠. 오히려 더 될 수 있겠네요. 내가 가지고 있던 목돈 5억이 있었으니까. 그죠? 한 30억 정도의 가치가 되겠네요. 그것까지 치면, 미래 가치로 치면은. 25년 뒤에는, 내가 내 평생 25년 동안 30억 갚았구나. 딱 그 생각하고 만족할 수 있을까요? 근데 그때 가격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2, 3억 될까요? 네, 모르겠어요. 25년 뒤에는 너무 아득해서. 하지만 너무 아득한 만큼 집이 남아 돈다고 했잖아요. 그때 25년 뒤에 여러분 집 어떻게 될 것 같아요? 2050년에 인구 얼마나 그랬어요? 3천만 명이라 그랬죠. 지금 절반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거의 절반이라고 봐야 돼요. 자, 절반으로 줄어들었어요, 사람이. 두 집 중에, 그러면 딱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주택 지수 100이라고 했잖아요. 절대적으로 보자고요. 두 집 중에 한 집은 비어있다는 얘기예요. 25년 뒤에는 두 집 중에 한 집이 비어있어요. 내 집 사줄까요? 내 집 팔려는 사람이 있는데 아예 그냥 집 비워놓고, 대기 중인 사람들 두 집 중에 한 집 비어있다니까요. 여러분들 집 안 사요.
예? 두 집 중에 한 집이 비어있어요. 예? 한 집은 여러분들이 사는데 한 집은 아예 비어있다니까요. 나만 돌아요 집이. 그런 상황이 온다고요. 예? 그런 상황이 오는데 와 저는 솔직히 진짜 와 다 진짜 까마득할 것 같은데요. 진짜 내가 누가 인터뷰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아 내가 왜 샀지 그때. 그래서 인터뷰라도 따서 뭐 누가 굳이라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예 그렇게 되면 진짜 까마득할 것 같아요. 물론 저는 아니지만 다른 분들 그러신 분들 꽤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게 저기 뭐야 한 20억? 아니 뭐야 10억짜리 해가지고 많을걸요. 그런 분들 많을 거예요. 서울에 어느 정도 외곽이나 좀 서울에 집을 사시고자 의지가 좀 많으셨던 분들은 친인척이나 여기저기 뭐 빌려가지고 5억 만들어 놓고 현금 거기다가 뭐 5억 빚 해가지고 10억짜리 빚 져가지고 사셨던 분들 아파트 24평짜리 뭐 그분들 되게 후회하지 않을까요? 저 같으면 되게 후회할 것 같은데요. 아 내가 그때 왜 샀지? 어? 그러면서 막 하루하루 어떻게 해야 되나 맨날 부부싸움하고 예? 이럴 거면 결혼하는 게 아니었는데 하면서 예? 와 남자 입장에서는 그럴 거 아니에요. 안 사도 됐는데 예? 안 사도 혼자 잘 살고 있었는데 결혼해가지고 부모님 결혼하고 막 극성이고 결혼하라고 막 여자 쪽에서 원하고 또 결혼하면 집은 무조건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해가지고 집 샀더니 세상에 이거 인생이 완전히 X 됐네. 그죠? X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인생. 29년 동안 월 700씩? 월 700씩? 맞잖아. 이자 5억에 주담대 10%면은 원리금까지 해서 25년 상환에 그러면 700씩 갚아야 되잖아요 월 700씩? 와 이름만 들어도 세상에 너무 부담되는데요. 연봉 한 2억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문제는 그 연봉 2억짜리 알량한 그 직업이 계속 가줄까요? 평생 가줄까요? 네? 요즘 평생 직업 없잖아요. 평생 가줄까요? 지금 경기 침체 때문에 삼성도 지금 위태위태하고 그 밑에 하청업체 중소기업들은 엄청 나가 떨어지고 망하고 도산하고 떼어먹고 도망가고 지금 월급 안 주고 엄청 나올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럴 것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 맛 똑같아요 부동산이랑. 버블 효과가 많이 자산 증시 어떤 거품이 많이 꼈잖아요. 그러면 부동산뿐만이 아니라 그런 산업 전반에도 분명히 거품이 많이 꼈을 거라고요. 예? 자산 가치가 높이 평가되고 그걸로 인해서 대출을 더 받고. 근데 지금 재고가 쌓이고 회전이 안 되잖아요. 회전이 안 되는 상황이 났잖아요. 동맥 경화되는 상황이 왔잖아요. 수출 무역 그 시장에서. 그러면 중소기업 이런 데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도산해요 도산하고 뭐 아파트는 뭐 당연히 막 날라가고 그걸로 직원들 급여도 못 주고 도망 다니고 신용불량되고 그런다니까요 진짜. 그래서 그 정도로 심각해요 사태는. 여러분들 생각했던 것보다 사태는 심각하고 그렇다고 철바텀 직업이냐? 그 공무원 이상 그럴 수도 없잖아요. 공무원이라도 그 정도 연봉을 어떻게 얼마나 갚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 정도 월 700씩 그렇잖아요. 예? 월 700씩 그거를 갚을 공무원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 아니 이상 일반 뭐 중소기업이나 뭐 어디 대기업이나 뭐 다니겠죠. 근데 그게 그 직장 생활이 그 잘난 직장 생활이 얼마나 갈 거냐 이거예요. 평생 갈 거예요? 여러분들 뭐 70대까지 대기업 다닐 거예요? 70대까지 중소기업 임원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 언제든지 엄습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들한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자산 팔고 그때그때 빨리빨리 할 생각을 할 텐데 그때 그러니까 위기가 다가오면 보통 그렇잖아요. 뭐 내가 직장을 다니다가 위기가 와서 뭐 예를 들어 다른 뭐 카페나 뭐 다른 걸 창업을 하고 싶은데 돈이 필요해. 그럼 이제 부동산 정리하려고 해. 예? 물론 이제 안 해도 되는데 이제 부동산 정리하는 사람들도 많으니까요. 그 부동산 정리하는데 부동산이 가치가 세상에 내가 그때 10억에 샀는데 지금 3, 4억이네. 그리고 그거 팔면은 내가 또 따로 들어갈 집까지 또 마련해야 되는데 예? 그 돈도 안 돼. 그렇다고 카페 창업하기도 뭐해.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리고 이자는 또 이자대로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이자 계속 돌아가고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어떻게 할 거예요? 되게 암담하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미래가 그렇게 지금같이 한결같다는 생각은 버리시라니까요. 그렇게 인생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언제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는 거잖아요. 특히나 지금 아실 거 아니에요. 5, 60대, 70대 분들은 혹시 제 방송 보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 아니에요. 지금의 어떤 내가 만족하는 이 삶이 물론 더 좋아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나빠지는 경우도 충분히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를 생각했을 때, 그런 경우를 가정했을 때 내가 월 700이라는 돈을 꾸준히 낼 수 있는 보장이 어디 있냐고요. 예? 그렇게 하다가 어려워지면 그냥 막 팔고 막 경매 넘어가고 그러는 거예요 집이. 그래서 경매 남일 같죠. 그렇게 후덕후덕 넘어간다니까요. 이제 보세요. 사는 사람 없어가지고요. 수요자들 없잖아요. 경매 넘어가도 안 팔려요. 그러니까 금매로 내놔도 안 팔리는 상황이 와요. 그러면 이제 경매 넘어가잖아요. 경매 넘어가도 유찰돼요. 낙찰되는 경우가 없다고요.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가격까지 떨어지지 않는 이상은 그건 아주 헐값에 나가는 거예요. 정말로 헐값에 나와야 겨우겨우 되고 그러는 거예요. 경매로도. 그런 상황이 이제 온다니까요 여러분. 부동산 시장이 이제 그렇게 돼요. 그렇게 된다니까요. 이게 안 쳐다본다니까요 사람들이. 여러분들 집을 지금 가격에 사주기를 원하는 심리가 있는 건 이해하는데
수요자들은 그렇게 뻘짓을 안 한다고요. 내가 왜 거기에 내 돈이 어차피 떨어질 건데 내 돈을 왜 거기에 날리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급하지도 않고 그때 살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부처님이 됐어요. 지금 이 부처님들 이렇게 눈 감고 부처님인데 눈이라도 살짝 실눈이라도 뜨게 만들려면은 초급매로 던져야 된다니까요. 예? 혹하게끔 부처님도 웬만한 가격으로는 안 사요, 여러분들. 그리고 지금 집 가격 자산 증식도 안 될 뿐더러 특히나 제가 그래서 눈에 얘기하는 거예요. 빅투 영끌 하신 분들, 갭투기 하신 분들은 빨리 인생 다시 새 출발하셔라 이거예요. 빨리 팔고. 그것도 빨리 팔아야 된다는 의미는 엄청 손해를 보더라도 일단 자산을 현금화 시키란 얘기예요. 그래야지 빚 변제라도 할 거 아니에요. 다 못하더라도 일부분이라도 그걸로 변제하고 여러분들이 갚아 나가야 할 노동의 그 시간, 예? 그 시간을 조금이라도 단축시킬 수는 있을 거 아니에요. 금액을 줄여서 현금화 빨리 시키시면 시킬수록. 지금 앞으로는 계속 떨어집니다. 진짜로요. 지금 벌써 금리 인상 얼마 하지도 않았잖아요. 미국 얼마 했죠? 지금 한 0.75 3연속했다고 난리인데 2.25% 정도 올렸나요? 그랬다고 지금 벌써부터 송도가 반값이 되고 아파트 우장창 무너지고 3억 날리고 그러잖아요. 2.25예요 이제. 목표치 얼마예요? 목표치가 얼마나 했었어요? 그때 이제 앞으로 1.3%인가요? 올해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목표치가 4.4%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 1.3% 정도 더 올려야 2.4% 정도 더 올린다는 얘기예요. 예?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예? 엄청나게 지금의 가격에 아주 그냥 박살이 날 거예요. 이제 부동산은. 여러분들 이제 자고 일어나면요. 이거 진짜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자고 일어나면 억씩 떨어진다니까요. 이제 팔기 시작하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부동산 가격은 공급자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부동산 가격은 수요자가 결정하는 거예요. 수요자들이 내가 그 가격을 지불하고도 들어갈 만한 가치가 있냐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집만 보는 게 아니라고요. 집은 널렸어요. 인구는 감소하고 있고 인구는 죽는 사람이 태어난 사람보다 더 많다니까요. 죽는 사람이. 인구는 점점 감소해요. 젊은 인구 실수요자는 점점 없어요. 1인 가구는 늘어나고 있고 결혼은 안 하는 풍토로 점점 결혼을 안 하는 추세로 가고 있고 애는 더 안 낳고 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이 오를 이유가 어디에 있죠? 누가 좀 알려줘요. 부동산이 왜 오른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네? 부동산이 다시 회복이 된다고요? 다시 올라간다고요? 금리 안 하면 다시 올라간다고요? 여러분들 인정하세요. 너무 비정상적인 유동성으로 인해서 가격이 잠시 미쳐 있었을 뿐이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그 미쳤던 이성이 다시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돌아온 가격은 많은 악영향으로 인해서 모두 감소할 수밖에 없고 또 그 부작용과 후유증. 여러분들 금단현상 아시죠? 마약하다가 끊어버리면 아주 사람 돌아버리고 미치고 뒤질 지경까지 가잖아요. 그죠? 금단현상처럼 계속 이제 주입됐던 그런 돈이 끊기고 돈을 다시 회수하고 있으니까 이게 금단현상처럼 일어나는 거예요. 시장이 금단현상처럼 반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더 치명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그게 단기적인 게 아니에요. 문제는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과 국가 경쟁력과 이런 것들이 모두 쇠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구도 그렇고요. 젊은 인구도 그렇고요. 수요도 그렇고. 수요가 감소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나중에 집이 남아 돌아서 25년 뒤에는요. 두 집 중에 한 집만 남아 있을 거예요. 한 집만 살고 있을 거예요, 두 집 중에. 한 집은 빈집이라니까요. 두 집 중에.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들 집 값어치가 그 정도 할 것 같아요? 네? 잘 생각해보세요, 진짜. 아직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집 사서 집값이 떨어지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얘기는 알겠어요. 그리고 앞으로 빚을 갚아야 될 그런 막연한 두려움, 그리고 되게 막막하죠. 사실 집값이 올라주지 않으면 인생이 아주 그냥 부정당하는 기분이 들겠지만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다고요. 여러분들의 선택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버블 때문에 올라서 기분은 좋았었잖아요. 그죠? 올라서 맨날 집값 올랐다고 부자 된 기분 들고 어디 가서 누구랑 싸울 때 내 집이 얼마라고 자산 자랑이나 하고, 그죠? 그런 사람도 있었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근데 이제 그런 내가 마치 부자가 된 것 같은 기분. 그러니까 현금 부자라는 얘기도 거기서 생긴 거예요. 내가 부자가 된 것 같은 기분. 나도 빚으로 내 빚이 절반 이상이지만 그 돈이 내 돈인 것 마냥 하는 착각.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벼락 거지라든지 현금 부자라든지 이런 거 다 만들어낸 거예요. 원조는 사실 그거예요. 원조는 제가 볼 때 부동산이나 이런 데서 원조로 되게 많이 나온 거예요. 그게 현금 부자나 벼락 거지나. 아니 이게 현금 부자가 어딨어. 부자면 부자지 현금 부자는 뭐야. 예? 빚을 자산에 내 자산인 것 마냥 포함시키는 풍조가 있으니까 현금 부자라는 걸 구분을 하지. 안 그래요? 부자면 부자지 무슨 현금 부자야. 현금 부자는 그냥 부자야. 대출 부자? 대출 그거 거지지.
안 그래요? 대출 받는 사람은 그냥 거지예요. 무슨 부자야, 부자는. 개뿔이 부자야. 이제 부동산 가치 완전 개폭락할 텐데. 맞잖아요. 부동산 가치가 개폭락하지 않더라도 대출을 받았으면 그냥 거지지, 뭐야. 그러면서 남들 벼락거지라고 대출 안 받아서 집안 산 사람은 비아냥거리고 말이죠. 그거 응당 대가를 받는 거예요. 그 벌을 받는 거라고요. 어? 자기 주제 넘게 대출 받고 빚 받고 해가지고 남들 업신여기기나 하고 벼락거지라든지 뭐 이런 응? 되게 비아냥거리고 막 그 뭐 조바심 일으켜서 자기한테 유리하게 상대방을 만들기 위해서 만드는 심리적 압박용 그런 단어나 만들고 그렇게 심보를 그따구로 쓰니까 지금 그 대출 벼락거지 된 게 당신들이잖아. 그잖아요. 그 사람들이잖아요. 이제 보세요. 그 사람들 이제 응당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겁니다. 아주 피의 대가를 치르게 될 거예요. 보세요. 어떻게 되나.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즐겁게 보시라는 얘기예요. 그거를. 예, 즐겁게 팝콘 먹으면서 보시면 돼요. 예, 여기까지 할게요.